지금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므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의 목차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선택과목 안내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회고사가 끝나고 7월 10일 월요일에 할 선택과목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과목 안내서 책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눠준 책자를 준비해주세요. 표지를 넘기면 학번과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책자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오른쪽 노란색 인덱스에 쪽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맞는 페이지를 펴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4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1학년은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배우는데 이때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학점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학년의 경우 기초교과의 이수 단위가 88단위로 교과 총 이수 단위인 180단위의 5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 3학년은 진로 적성에 따라 희망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에 여러분도 올해 여러분이 배울 과목을 선택했고 내년에 배울 과목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반고인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세요. 현재 책자가 1학년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학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학점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단위라는 용어와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책자에서 보이는 학점은 단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교과별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이수 단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어를 예로 들면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국어, 문학, 독서 등의 과목들을 통해 3년간 최소 10단위를 이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쪽과 7쪽을 보겠습니다. 6쪽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에서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쪽에는 과목 선택과 대입 체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가에는 교과 영역별 수능 과목이 나와 있어서 수능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과 대학 교과 이수 기준에는 수능 영역을 지정한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는 이공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살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봐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취도는 절대평가를 의미하고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를 의미합니다.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ABCD 5단계로 성취도를 평가하고 석차 등급, 즉 9등급의 상대평가도 기재됩니다. 이때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예체능 과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 과목은 3등급의 성취도가 나오고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의 기초, 탐구 과목은 모두 5단계로 성취도를 나누며 등급 또한 기재됩니다. 이러한 기초 과목에는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영어 독해와 작문 등이 있으며 탐구 과목에는 생명과학 원 등의 과학과 한국지리, 사회문화 등의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지리, 고정과 윤리, 물화생지 2 교과들은 일반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입니다. 책자 37쪽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3단계로 평가하며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성취도별 분포 비율, 즉 ABC에 해당 학생들이 각각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는 함께 기재되므로 대략적인 상대적 위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 교과의 경우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패스 여부만 기재됩니다. 보건, 교육학 같은 과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들 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강 신청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 특히 교과 선생님과도 상담하기 바랍니다. 박람회 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상담은 언제든 선생님과 협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이수 단위를 잘 고려하세요. 다른 필수 이수 단위는 선택 과정에서 다 이수할 수 있게 되지만 사회과학의 경우 2, 3학년에 걸쳐 반드시 한 과목은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편제표를 설명하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 2로 나뉜 과목은 위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물리학 1을 듣지 않은 경우 물리학 2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선택한 과목을 고려하여 내년 3학년에 들을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과목별로 다른 성적 산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래 표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목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는 6조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열에 치우치게 선택할 경우 나중에 진로가 바뀌었을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폐강되는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강되는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는 다른 학교와 연합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인근 학교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3일고등학교, 삼척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설하면 이를 신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요일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한 강의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업이므로 성적이 나오고 과목별 세특도 기재됩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나타내므로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인수 과목이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은 적은 수강 인원, 주로 13명 이하인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미이수, 미개설 과정으로 나뉩니다. 미이수 과정은 전학을 오가며 필요한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 듣는 것이고, 미개설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서로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소개한 세 가지 제도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처음 소개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2학기에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이 나갈 때 잘 봐주기 바랍니다. 11쪽부터 33쪽까지는 과목 선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람회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제표는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편제표란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느 학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업할지가 나와 있는 계획표입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제표의 윗부분은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1학년에는 모든 과목이 다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2학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한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학년보다는 학교 지정 과목이 줄어들었습니다. 3학년에는 학교 지정 과목은 체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여러분이 선택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수학점과 필수학점을 살펴봅시다. 과목별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점이 있는데 학교 지정으로 이수하게 되는 학점과 비교해보세요. 어떤 과목들이 모자랄까요? 사회, 과학, 예술, 생활교양 교과들은 아직 필수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과목들은 여러분의 선택 과목으로 채워야 합니다. 표의 아래쪽 학생 선택 부분을 봅시다. 우선 국어, 수학, 영어 교과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화국어, 고전읽기, 진로영어, 확률과 통계 4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년간 듣습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부터 영어권 문학까지 8과목 중 5개를 선택하여 듣습니다. 즉, 국영수 중에 총 6과목을 듣게 됩니다. 처음 선택하는 1개 과목은 일주일에 2시간, 두 번째 선택하는 5개의 과목은 일주일에 3시간 듣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국영수 학교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는 더 커졌습니다. 진로영어, 영어 독해와 전문, 영어회화, 영어권 문화 과목들을 선택하여 특정 교과군의 수업을 모두 들을 수도 있지만 균형 있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과학 부분 중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과목과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은 여러분이 현재 선택하여 수강 중입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또 3과목을 선택하여 듣습니다. 예술 과목인 음악 연주와 미술 창작, 일본어, 중국어 원은 올해 편성된 과목들입니다. 중국어 원은 중국어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폐강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일본어 2, 중국어 2, 한문 2 과목 중에 선택하여 듣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어 원을 듣지 않아 일본어와 한문 중에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교양교과인 보건, 논리학, 교육학, 환경, 실용경제, 논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2, 3학년에 선택한 탐구 과목 중 사회와 과학을 각각 하나씩은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필수 학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필수 학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탐구 중 사회 하나, 과학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와 과학을 모두 수강하는 학생은 내년에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 과학만 3과목 듣고 있다면 사회를, 사회만 3과목 선택해서 듣고 있다면 과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마치면 38쪽과 39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검색하여 그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지 교과 설계를 해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과 상담하여 수강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44쪽부터 이어지는 챕터 3에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는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서 지운 목록들 중 주황색으로 지운 과목들은 올해 편제된 과목입니다. 초록색으로 지운 것들 중 공학 일반과 인공지능 기초는 현재 1학년이 듣게 될 과목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선택 과목 박람회입니다. 선택 과목 박람회는 여러분이 선택하여 배울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 과목 박람회는 2회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루 종일 진행합니다. 1교시에는 박람회를 준비하고 2교시와 3교시에는 선배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4, 5, 6교시에는 교과 컨설팅을 하고 7교시에는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박람회는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선배와 선생님을 찾아가고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안내에 따라 원하는 교실로 찾아갑니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참여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으며 이 도장을 개수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또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니 잘 참여하기 바랍니다. 선배 멘토링은 여러분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이미 들은 3학년 선배가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선배 멘토링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멘토링은 20분, 쉬는 시간은 1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번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과목 4개를 골라 멘토링에 참여하며 4번 모두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 5, 6교시에 진행되는 교사 컨설팅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직접 과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교과 컨설팅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교실들을 다니며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이때 최소 6번의 컨설팅에 참여하고 도장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책자를 펴주세요. 박람회날 7교시에는 수강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그날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41쪽과 43쪽을 먼저 체크하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왼쪽에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이 이미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도 우선 표시하세요. 위계성이 있는 과학 과목은 현재 원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과목의 2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쪽에는 수강 신청을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보고 제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수강 신청을 하기 전 41쪽과 43쪽을 미리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과의 확인 후에 수강 신청을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자로 점검을 한 후에는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는 박람회날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10일 7교시부터 1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수강 신청은 수요 조사를 겸하는 수강 신청으로 수강 인원에 따라 신청한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폐강된 과목은 다시 수강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 수강 신청 변경 신청을 받으나 과목에 따라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책자는 잃어버리지 말고 박람회날 반드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수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삼척고 교육과정, 삼척고 수강 신청을 검색하여 질문방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설명의 영상은 당분간 그대로 둘 예정이니 다시 보고 싶은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링크를 받아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